아무튼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앞서간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의 존재감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주무르는 AI 기업들, 로봇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나요? 없죠. 결국에는 AI의 헤게모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미국을 추격하는 추격자 입장에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뭐 언제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긴 한데 아무튼 적어도 30년 동안은 이렇게 헤게모니를 미국이 끌고 가고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헤게모니는 바로 돈하고 연결된 거고 이 돈은 결국엔 달러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AI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한 달러 헤게모니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전에는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달러의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뭐 석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여를 했다면 지금은 AI,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달러의 그 헤게모니를 언터처플하게 완전 유로화라든가 뭐 위안 아니면 엔화 이런 것들이 전혀 범접하지 못하게 격차가 오히려 지금 더 벌려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괜히 한국 주식 하지 마시고 중국 주식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 헤게모니 전쟁, 물론 이제 팔로워는 중국이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견제하고 추격을 뿌리치려고 하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일단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인스타 안 되잖아요. 전 2004년도에서 5년도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안 됐거든요. 구글 뭐 안 되고 유튜브 이런 거 안 됐었고 그랬었는데 중국이 왜 그렇게 정부의 관문을 미국으로 통하는 관문을 막겠어요. 바로 그 이유는 그 정보의 헤게모니를 미국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뺏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로 세계 열강들한테 특히 유럽 열강들한테 정말 뭐랄까 나라를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던 정말 치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은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뭐 샤오미, 틱톡, 뭐 하이크비전, DJI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이겨내려고 또 칠라노 공정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또 굉장히 언터처블한 정말 대단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전자산거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테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그렇게 해서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이 애플과 테슬라를 견제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은 관공서부터 시작된 거죠. 왜냐면 관공서라는 데서는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으면 안 되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존이 정말 그 미국 주식시장, 미국 소비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근래 들어서 아마존의 멤버십 프라임 회원 있잖아요. 이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테무와 알리바바가 정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폭발적이다. 여러분들 테무 작년에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작년이라든가 그 전에 2021년, 2022년 이때 막 들어보시고 그때 막 왕성하게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이런 분들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10%도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테무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스파 의류 시장의 50%를 점유해서 자라라든가 H&M 같은 기업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점유율은 점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게 또 문제예요. 이거 다 먹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파 시장이라고 해서 이거 뭐 싸구려 시장이니까 뭐 의미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전체 의류 시장에서 스파 시장 비율은 압도적으로 명품 시장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라든가 고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랑 미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선의 경쟁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점점점 본인들의 기술들을 압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는 국가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 주도 면밀하게 AI로 상품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AI 전쟁터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은 설 자리가 너무 없다. 쿠팡, G마켓, 뭐 옥션, 11번가 이런 애들이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팬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단톡방에 보시면 이커머스라든가 택배 업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직접 택배를 배달하신 분은 아닌데 택배 그쪽으로 관리하신 분이죠. 언젠가부터 테무 쪽에서 오는 그런 택배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그 주문 같은 거 인터넷 주문을 안 하던 신규 그 주문하는 그 집들 뭐 아파트 동 이런 데 호수 이런 데서도 새로운 이제 주소지 입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테무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감지를 했던 때가 대한통운인가 주가가 7만 원대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올랐다고 11만 원, 12만 원인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게 변화의 초반이라고 본다면은 진짜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커머스 하시는 분이 또 단톡방에서 하신 얘기가 테무의 폭발적인 성장이 엄청나다. 특히 이제 기존에서 중국에서부터 물건을 떼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전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노마드족들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마존 풀필먼트처럼 배송이라든가 반송 이런 것들은 아마존에 맡겨놓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해외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충 뭐랄까 홍보만 하고 그냥 매출 관리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싹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정말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은 디플레이 요인이 되는 거죠. 기술의 발달은요 필히 디플레이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비용들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의 종말 사람이 한 것보다 로봇한테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감소가 확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의료비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지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 노동비에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디플레이 요인이 된다.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2년 안에 이 AI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침투를 하게 되면서 생산 공정 제조업에서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저같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은 금융 쪽에 이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을 많이 낮추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해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많이 낮춘 기업들은 향후에 이익률을 굉장히 마진율을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AI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AI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지 다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조금 밀려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지금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 게 테슬라긴 한데 만약에 챗 GPT가 자율주행으로 구현이 된다면 테슬라한테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웨이모가 놓쳤던 시장을 챗 GPT가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래 들어서는 챗 GPT보다 바드가 좀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속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죠. 아직은 기술의 발전이 초창기인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 바드가 어느 정도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역시나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업들은 이런 정보 서비스업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자국에 이런 서비스가 없다면은 바로 그냥 구글이라든가 MS가 들어와서 다 섭렵을 해버릴 수 있는 다 시장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AI라는 게 시장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로컬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발전의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업체들한테 다 털릴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자면 SNS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다 미제 아니면 중국제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뭐 트위터 다 그쪽이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틱톡이라든가 테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다 중국제잖아요. 점점 쿠팡 빼고는 점유율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 예를 들자면 이제 G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략하려고 MS랑 구글의 AI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런칭해서 들어간다면 정말 그나마 버티고 있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번에 그 제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목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한국의 IT, 한국의 AI가 어둡다. 조만간 다 털릴 것 같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업체들한테 한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AI적으로 IT 기업들은 다 털리지 않겠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를 IT 기업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삼성전자는 IT 기업이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이 아니고 반도체 기업. 반도체랑 그 하드웨어 기업이지 인포메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왔는데 뭐 삼성 AI인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AI 그 개발진 자체가 100배, 1000배예요. 그 MS 그 구글 인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천재급 인력들이 정말 중요한 게 AI의 개발진인데 한국의 천재급 인력들이 그게 몇 명이나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매력적이고 장래가 촉망받는 쪽은 바로 미국과 중국 업체들. 물론 주가로 볼 때는 주식으로 볼 때는 투자처로 볼 때는 거버넌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로 압축이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이 제조업을 결국은 잃게 될 거라는 예상을 2017년 1월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식들을 다 팔고 코스피, 코스닥을 다 팔고 미국으로 다 넘긴 사람이에요. 그때 결정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데 시발점이 됐어요. 2017년 1월의 결정. 물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미국과 중국의 수많은 지역들을 제가 다녀보면서 답사를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체말로 파이어를 하게 된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그때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1월 20일 새벽인데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산 지가 벌써 841일 됐어요. 한 3년 좀 안 됐죠? 직업이 없어도 한 달에 카드값이 한 400만 원 나와요. 그래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는 그때 결정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어서 도코투셀지 네가 말한 거 반대로 이제 시장에 가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뭐예요? 뭐 지금 그 사람들의 현실이 완전히 시궁창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까 그 글을 남긴 사람이 유튜브 계정 삭제했더라고요. 그 글을 삭제한 게 아니고 유튜브 계정 삭제했어요. 왜 계정 삭제했냐면 제가 그 리플을 상단에 고정시켜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작성자 그 글을 삭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누가 이기나 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그 글을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이거 삭제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냥 유튜브 계정을 폭파시키고 뭐 다른 계정을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다 캡처해놨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악플들은 계속해서 제가 폴더 같은 데다가 다 캡처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날짜랑 해가지고 다 모아두고 있고 제가 4년 전쯤에 그 소송을 해가지고 한 승소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탔거든요. 근데 그런 돈은 세금을 안 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행여라도 주식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변호사 끼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현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도의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만약 시장이 폭락이 오게 되면 뭐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수백 명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제 채널에서. 그러면 결국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건 IT다. IT 종목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AI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프라이싱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먼 미래를 빨리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볼 때 매크로적인 문제가 지금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조정이 있을 때 좀 더 싸게 그걸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은 기대감이 무너진 순간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펼치지 않더라도 적군의 성이 문이 열리게 되면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그 마진율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 AI 천병인 이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이 그 선두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투자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명해요. 답은 뭐 비트코인을 사고 뭐 석유를 베팅을 하고 은을 사고 금을 사고 이런데 미래가 불확실한 데다 베팅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데다 투자하셔야 돼요. 향후 30년 이상 동안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 사라.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로 20% 정도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2만 뭐 6천 불 때 그 정도 선에서 있던 그 비트코인이 그 이번에 4만 9천 불 가까이 갔었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뭐 80%?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거는 결국에는 반감기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올라왔잖아요. 사람들이 반감기를 좀 빨리 선반영을 한 거죠. 사실 ETF 승인 같은 이슈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성장성을 잃고 안정성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큰 자금들이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기관들이 들어온다, 뭐 은퇴자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변화들은요 정말 천천히 오는 변화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도 할 사람들은 선물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ETF 승인 첫날에 거래량이 5조 원 정도 했는데 그 뒤부터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오프닝 효과, 대점 효과가 있었던 거지 이게 뭐 대세가 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 금시장은 따라잡을 것이고 막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다. 뭐 단기간에 10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 그 트럼프가 얼마 전에 어젠가 이틀 전인가 뭐 한마디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빠졌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정치인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가격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산을 여러분들 사고 싶나요? 저는 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제 은퇴 자산을 완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싶지는 않고 근본도 없는 자산이잖아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 한마디 휘청거리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은퇴 자금은 확실한 데다가만 투자하시라. 저는 1%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 거는 뭐랄까 뒤처지는 투자다, 앞선 투자 아니다 라는 얘기 하시는데 많이들 앞서가십시오. 저는 앞서가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런 분들만 보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은퇴자금 굴리는 분들, 전 또 그런 분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제 채널이니까 저의 그 투자 철학을 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 채널 보지 마세요. 딴 데 가시고 정성스럽게 악플도 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 철학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영상을 왜 계속해서 보시냐고, 왜 계속해서 보면서 악플까지 다는지 이거는 거의 변태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분은 5개월 동안 계속 악플 나더라고요. 아니 나랑 그렇게 안 맞으면은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남아가지고 계속 5개월 동안 악플 다는지 진짜 완전 이거는 스토커 수준의 변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캡처를 잘 해놨어요. 언제든지 그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53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두 편 나눠서 아마 영상 편집하게 될 것 같아요. 1월 말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셨는데 저희 부방장님도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물론 저는 1월 초에 냉방병, 더운 나라에서 냉방병에 걸렸었긴 하지만 아무튼 건강이 최고고요. 또 이슈가 있으면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